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약 25조 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친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셔웨이 43%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13%를 들고 있어요. 게이츠가 지구적인 문제를 많이 고민하는 만큼 쓰레기 산업에 투자하는 게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다소 생소하죠. 오늘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읽어드립니다. 미국은 쓰레기 생산량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중국의 3배, 에티오피아의 7배인데요.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후진국이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쓰레기 버려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분리수거 거의 안 하고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같이 버리죠. 한국인들은 이거 보면 불편하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급식을 먹을 때 일회용 식기에 받아서 잔반이랑 다 같이 그냥 버린대요. 집에서는 모두 한 봉지에 담아 집 앞에 있는 덤스터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러면 수거차가 와서 새벽에 쓰레기를 통째로 차에 붓고 싣고 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넓고 넓은 대륙에 매립합니다. 그동안 재활용 비용이 매립 비용보다 높아 쓰레기를 대부분 매립해왔던 거죠. 그동안 미국의 폐기물 처리 산업은 1위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2위인 리퍼블릭 서비스가 시장을 양분해왔습니다. 마진율이 크지 않아 기피 업종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중단을 선언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대혼돈에 빠졌죠. 게다가 1989년 제정된 바젤 협약은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로 유해물질을 떠넘기는 것을 규제해왔는데요. 2019년부터는 플라스틱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서명했죠. 바이든은 2022년 8월에는 기후변화법에 서명했는데요. 공장과 기업의 산업 폐기물 그리고 대형 건물과 가정의 생활 폐기물까지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가 의무화됐습니다. 진보 정치인이 주지사를 맡은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재활용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재활용률은 8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유기성 폐기물을 구분하여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며 빈 병과 캔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바트빌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엔 그런 거 우리도 하고 있는데 싶기도 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재활용률이 높습니다. 6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라고 해요. 문제는 그 60% 중에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은 30%라는 점입니다. 일부는 소각되어 열 에너지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유해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소각은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분리 배출까지만을 셈하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하는데 선별과 세척 등의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이는 곧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근처에 재활용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자동으로 선별하고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활용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고 빌 게이츠가 일찌감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죠. 1937년 웨인 후이젠가는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 함 후이젠가는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후이젠가는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1학년을 자퇴했고 최저시급 1달러를 받으며 쓰레기 청소부로 취직합니다. 이 아버지가 남의 일을 해서는 평생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후이젠가가 가만히 보니 쓰레기 사업은 트레이닝도 필요 없고 수요가 높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는 4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아낀 돈으로 쓰레기 처리 트럭 한 대를 중고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1968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세웠죠.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정오까지 쓰레기를 나르고 일과가 끝나면 샤워를 한 후 잠들기 전까지 새로운 고객을 찾아 무조건 전화를 걸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지역은 점점 확장되었고 인근의 쓰레기 트럭을 하나둘 사들입니다. 근데 후이젠가는 어디에 전화를 한 걸까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나라에서 운영하잖아요. 미국은 집집마다 각자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쓰레기장으로 싣고 가서 버리면 한 달에 $5, 수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월 $25 정도라고 해요. 수거업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이젠가는 가가호 영업을 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작은 쓰레기 수거업체들을 하나씩 사서 모읍니다.
4년 후인 1972년 상장을 할 때는 이미 133개 회사를 흡수했다고 해요. 1980년대는 미국에서 가장 큰 폐기물 처리 회사로 성장시켰고요.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갑니다. 또 최근 2020년에는 업계 4위 어드밴스드 디스포저를 4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두 개의 기업을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37%에 달하죠. 사실 저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조사하면서 이 웨인 후이젠가에 푹 빠져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미국인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기업가입니다. 후이젠가는 포춘 500대 기업을 무려 3개나 만듭니다.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성공 비결을 반복한 건데요. 작은 회사를 모아서 큰 회사로 만들거나 좋은 회사를 인수해서 큰 가격에 대파는 거였어요. 그중 하나가 비디오 대여 업체 블록버스터입니다. 넷플릭스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인데요. 넷플릭스가 자본이 없는 스타트업 시절 블록버스터의 회사를 팔러 찾아갔다가 퇴짜를 맞을 썰 기업 읽어드립니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아무튼 후이젠가는 1987년 블록버스터 지점이 19개일 때 인수하고 CEO를 맡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1,500개 매장으로 증가시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공격적인 투자로 블록버스터를 세계 최대 비디오 업체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 90년대 초반 후이젠가는 미련 없이 블록버스터를 매각합니다. 1,850만 달러에 지분 30%를 투자했는데 이 미디어 업체 비아콤이 84억 달러에 블록버스터를 사갔어요. 후이젠가가 만든 포춘 500대 기업은 또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후이젠가는 작은 신차 판매 대리점과 중고차 대리점을 사들여서 묶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창업한 것이 바로 오토네이션. 중고차와 신차를 판매하는 딜러십으로 현재도 미국 내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소매 기업입니다.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금융과 서비스 매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업 읽어드립니다에서 오토네이션만 따로 다뤄야 할 만큼 큰 기업이죠. 그 밖에도 90년대에는 스포츠팀과 스타디움 소유권을 사들입니다. 야구에서는 마이애미 최초의 MLB 구단인 마이애미 말린스를 창단했고요. 아이스하키 리그에서는 플로리다 팬서스의 구단주를, 축구 리그팀에서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구단주였죠. 그 밖에도 생수 사업, 사무실 공간 임대, 세탁 서비스, 가사 도우미 서비스, 리조트 등 100개의 사업을 일으켰고 뉴욕에 상장한 회사만 6개를 운영합니다. 마이더스의 손으로 재벌이 된 그는 2018년 플로리다에서 80세로 영면하게 되었죠. 지구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떠오르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강조하면서 폐기물 산업도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ESG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78%를 포집하여 재생천연가스 RNG로 전환합니다. 이 RNG를 트럭의 연료로 쓰는데요. 현재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트럭 2만 대 중 55%가 RNG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 매립지가 넓고 광활하잖아요. 여기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RNG와 태양 에너지로 인근 4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개의 천연가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6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RFS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모든 화석연료 공급자들은 일정 비율의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연료 공급량은 마치 탄소 배출권처럼 시장에서 크레딧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시장에 공급한 바이오 연료의 양은 또 다른 수익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한편 재활용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매출을 보면 여전히 폐기물 수집과 운송, 매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요. 재활용도 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재활용 매출은 산업이나 건축 폐기물에서 나오는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로 이를 재판매하는 매출입니다. 앞서 잠시 살펴봤듯이 재활용 기술의 키포인트는 선별 자동화입니다. 선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건비를 절감하고 재활용 오염률을 낮출 수 있는데요. 96개 중 49개 시설에 자동화를 진행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탄소 배출량도 크게 감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활용이 잘 되는 혼합 종이, 포장 박스의 경우 탄소 배출을 크게 감축할 수 있죠. 다만 제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조사하면서 다양한 재활용 기업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에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리적 재활용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원유 상태로 복구해서 다시 사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시장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에 관해서도 리딩 기업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커지는 만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진정한 의미의 폐기물 기술에서 혁신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몇몇 분이 댓글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미국 쓰레기 처리 기업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 배당주라서 관심이 높은가 싶었거든요. 배당은 꾸준히 높이고 있으나 배당이 높거나 배당 성장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조사를 하면서 창업자 후이젠가의 이야기에 한번 푹 빠졌고 재활용,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성 얘기에 가치를 느꼈습니다. 더불어 국내의 폐기물 매립,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관련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좋은 기업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올렸는데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읽어드렸습니다.